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시험 본 2학년 학생들 고생 많으셨고요. 2학년 시험 분석 영상은 추후에 또 올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시험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시행을 했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1컷이 82점으로 끊긴 것으로 보아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풀었을 때 다소 어렵게 느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느낀 게 진짜 난이도니까 뭐 제가 느낀 거랑은 다르게 아이들이 직접 느낀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느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컷을 보았을 때. 그 정도로 해두는 것으로 하고, 사실은 이 1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선입견이냐 하면 어차피 범위가 중등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뭐 잘 보면 좋지만 못 봐도 그만. 어차피 고등수학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게 선입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중등 수학 베이스인 건 맞으나 고등수학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여러 포진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학생들이 안 풀어봤을 거예요.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EBSI 사이트 들어가셔서 출력을 하신 후 꼭 한번 풀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우선 저는 이제 해설 영상을 찍을 건데 2, 3점짜리에도 좋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2, 3점짜리 문제 적어놨는데 사실 두세 문제 빼곤 다 적어놨습니다. 다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여기 지금 빠져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줄기와 입그림이라든가 산점도, 뭐 중앙값 이런 것들은 고등수학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를 했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2, 3점짜리 문제들은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제발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위에 적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4점짜리 문항이 14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4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험지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비례 그래프가 있네요. y는 x분의 a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교점이 두 개가 있겠죠. 그 교점 두 개를 가지고 요걸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넓이가 16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이제 14번 문제인데, 우선은 각각의 점들을 좌표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요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알파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럼 알파부터 마이너스 알파까지의 요 거리는 몇 알파가 될까? 그렇지, 2알파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로의 길이를 내가 알파로 표현을 할 건데, 기울기가 있네. 사실 기울기의 의미는 가로분의 세로인데,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는 두 칸만큼 감소하면 한 칸만큼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여기가 2알파면 높이는 무엇이 될까? 그럼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요. 얘가 지금 16이라는 것이고 2분의 1과 2가 약분되면 알파 제곱이 16이기 때문에 알파는 4가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뿔마사가 가능하지만 알파가 4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1사분면의 x좌표이기 때문에. 됐죠? 따라서 알파가 4구나. 알파가 4면 요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위에 있기 때문에. 됐니? 자, 그런데 요점은 y는 x분의 a 위에 있기도 하거든. 지금 a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a는 x좌표와 y좌표를 곱하면 끝납니다. 버리면 맞죠? 따라서 4와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 그지?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15번을 보니까 어느 동아리에서 부원 A, B, C, D, E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월수금 이 3일 동안 당번을 이제 한 명씩 정한다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A는 무조건 당번, A는 무조건 당번, BC 중에서는 적어도 한 명이 당번이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지금 첫 번째 경우는 B와 C가 모두 당번인 경우, 두 번째는 B만 당번인 경우, 세 번째는 C만 당번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합쳐가지고 다를 구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내가 월수금 3일에 대한 당번을 정하는데 B와 C가 모두 당번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A, B, C가 모두 당번을 선다는 얘기지, 그지? 즉, 요 A, B, C가 월수금 자리에 적당히 배치가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는 A, B, C 중에 한 명이 오겠죠. 수요일에는 나머지 2명 중에 하나, 금요일은 남은 한 명, 됐죠?
따라서 얘는 6가지가 되겠네. 가에는 6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B만 당번을 서는 경우, 자, B만 당번을 서려면 이런 거지. C가 당번을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A는 무조건 당번이고요. B도 무조건 당번이고 나머지 한 명은 C를 제외한 D 또는 E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겠네. A와 B와 D가 당번이거나 A와 B와 E가 당번이거나 됐니? 자, 그러면은 얘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가지가 되고요. 얘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가지가 되겠네. 도합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따라서 나에는 12가 들어가겠네. 사실 C만 하는 경우도 똑같은 구조에 의해서 12가지가 될걸. 따라서 결과적으로 6과 12와 12를 더하니까 총 몇 가지가 될까요? 그럼 30가지가 되겠죠. 됐니? 문제는 가나다에 들어가는 숫자를 모두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6과 12와 30을 더하면 정답은 42가 아니라 48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 보니까 지금 이 점 5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외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외접원을 내가 그리게 되면은 이 외접원에 삼각형이 끼겠지, 그치? 외접원의 중심은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이르는 요 거리가 모두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을 것이다. 따라서 OB와 OC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원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요 각은 요거의 2배가 될 거야. 왜냐면은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52도의 2배가 되니까 104도인 걸 알 수가 있겠네. 됐니?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이등변인 걸 알기 때문에 180도 중에 104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76도가 남아요. 그 76도를 38도와 38도가 나눠 갖겠죠. 여기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됐니?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네. BD와 BC가 똑같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D와 BC가 똑같기 때문에 역시 또 이등변이네. 38도를 제외하면 180도 중에 38도 제외하면 142도가 됩니다. 142도를 71도와 71도가 나눠 갖겠죠. 따라서 지금 문제는 BC5의 크기를 구하는 걸 거야. 그치? 따라서 71도 중에서 38도를 제외하면 정답이 되겠네. 71 중에 38을 제거하니까 정답은 33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문제 이어갈게요. 문제 이어서 17번 갑니다. 우선 지금 입장권이 나와 있는데 이 입장권이 지금 고객용과 회수용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놀이동산 갔을 때 이게 딱 찢어가지고 주잖아. 그치?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입장권의 넓이의 5분의 루트 15에 해당하는 부분이 고객용에 해당하는 넓이더라. 자, 그랬을 때 입장권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보니까 회수용 이 부분의 넓이가 4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전체 넓이를 내가 만약에 S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S 빼기 4가 되겠다. 그죠?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다. 입장권 넓이 S에다가 5분의 루트 15를 곱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누구랑 똑같다? S 빼기 4랑 똑같다. 이렇게 식이 되겠네. 맞죠? S만 구하면 정답이 돼요. 맞니? 자, 그러면은 S로 묶어줍시다. S로 묶으면은 5분의 루트 15 맞나요? 마이너스 1에다가 S를 곱한 게 4가 되는 거니까 요거 내리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S는 5분의 루트 15 마이너스 1분의 4 요거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번분수를 풀 때에는 분모를 없애주는 게 제일 빨라요. 따라서 5를 곱하게 되면 5분의 루트 15에 5를 곱하면 루트 15죠.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는 20이 되겠다. 됐니? 자,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계산을 잘못했죠. 요 마이너스를 넘기면은 여기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네. 제가 분모가 음수인 걸 안 좋아해서 5분의 루트 15로 바꾸고 20으로 바꾸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5 플러스 루트 15를 여기도 똑같이 5 플러스 루트 15. 그럼 분모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5를 빼니까 얼마가 되니? 아이고, 아까워라. 자, 10이죠. 자, 그래서 10과 20 약분되면서 2배가 됩니다. 그럼 얘는 10 더하기 2 루트 15를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 지금 분필이 부러져가지고 분필 좀 교체하고 다시 할게요. 자, 아까운 분필을 교체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17번 이해되셨죠? 좀 계산 실수가 있었는데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리라 믿고요.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보니까 지금 EB와 FD의 길이가 2대 1이래. 아, 요거의 2배가 이렇게 되나 보다. 자, 그 다음에 AEF의 넓이가 9분의 10이래요. 자, 그랬을 때 AF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빼먹었네. 자, 그러면 어차피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여기잖아. 그지? 여기를 제가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2-x가 될 것이고 이거의 2배가 여기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얘는 4-2x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얘랑 더해서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4에서 2를 빼야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x는 상쇄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2x-2가 될 거야. 2x-2랑 4-2x 더하게 되면 2가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9분의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x-2겠죠. 얘가 지금 9분의 10이라는 거야. 그치?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2와 9의 최소 공배수인 18을 곱할게요. 자, 그러면 9배의 x에 2x-2는 9분의 10에다가 18을 곱하니까 얼마가 될까? 20이 되겠죠. 이거 다 넘겨버리면은 18x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약분을 하면 9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은 0이 되나요? 아, 인수분해가 돼야 될 텐데 3x, 5, 2 마이너스 플러스는 0이 되네요. 따라서 x는 3분의 5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답은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단순한 2차 방정식 문제였는데 사실 이것도 못 푸는 고등학생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그런 활용을 공부하실 때에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서 19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약간 학생들을 당황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타일이 있어요. 타일. 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막 붙어 있는데 보니까 지금 흰색과 검은색이 그러니까 같은 색끼리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지금 흰색 타일과 검은색 타일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정사각형 ABCD의 내부를 빈틈없이 채웠다. 대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를 다 까만색으로 채웠고요. 여기 대각선 까만색, 대각선 까만색 이런 식으로 칠했다라고 그림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문구를 까먹어서 잠깐 참고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흰색이 168개다. 검은색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를 내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n개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전체는 n 제곱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흰색이 168개라고 하니까 검은색에 해당하는 걸 빼면은 흰색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 개수가 168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 볼게요. 자, 그러면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에 둘러 있잖아, 그지? 테두리에. 이 테두리에 두른 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n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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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n개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쪽이 그러니까 얘랑 얘가 하나씩 겹치기 때문에 한번 빼줘야 됩니다. 4n-4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개일 거야. 그치? 왜냐하면은 한 층당 한 개씩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하면 n개까지 가겠죠. 근데 양쪽에 두 개를 빼니까 요만큼이 이제 n-2개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똑같겠지 상황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전체 타일의 개수는 n제곱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까만색을 빼버리게 되면은 4n-4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빠지니? n-2짜리가 몇 개가 빠져? 2개가 빠져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68이 돼야 돼요. 됐니? 자, 따라서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n인데 마이너스 2n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6n이 되시고요. 요 플러스 4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플러스 4가 또 보이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플러스 4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8인가요? 얘가 이제 160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n제곱 마이너스 6n에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 8에서 여긴 168이죠. 넘기면은 마이너스 160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자,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나요? 저는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소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되네요. n 플러스 n 마이너스 10, n 플러스 16. 이 아니라 플러스랑 마이너스겠죠? 왜 이럴까요? 그치? 는 0이야. 따라서 n은 16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이 될 수 없으니까. 됐죠? 검은색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검은색은 사실 전체 개수에서 흰색을 빼면 됩니다. 검은색의 개수는 16, 16. 16의 제곱이 256이지. 256에서 168만 빼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될까? 78인가요? 88인가? 8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지? 굉장히 헤맸네. 자, 칠판 지우고 20번과 2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항 20번과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볼게요. 지금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또 정삼각형 DEF가 있는데 높이가 1인 정삼각형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요각을 x라고 할 때 탄젠트 x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탄젠트 x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게 x가 직각 삼각형에 잘 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얘가 이제 3인 건 아니까 요 길이만 잘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요 길이만 빼면 되겠는데 그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참고로 이 문제는 나중에 삼각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수학 1을 공부하실 때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그 부분 있죠? 거기 공부하실 때 이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로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정삼각형의 높이가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어느 한 군데만 나오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높이가 나왔기 때문에 수선을 내릴 것 같긴 하고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2대 1대 루트 3이거든. 그쵸? 따라서 요거를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요 길이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90도예요. 근데 얘가 얼마니? 45도니까 여기도 특수각 삼각형이지만은 여기도 특수각 삼각형이거든. 1대 1대 루트 2가 될 건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네.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한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3에서 루트 3분의 1과 1만 빼면 끝인 거잖아. 이해되셨죠? 자,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구하려고 한 탄젠트 x는 밑변이 3입니다. 3분의 높이는 3에서 루트 3분의 1 빼시고요. 1도 빼시면 돼요. 그치? 그럼 양변이 아니라 분모분자에 루트 3을 곱하시게 되면 3 루트 3분의 2에다가 루트 3을 곱하시니까 2 루트 3이 되시고요. 루트 3분의 1에 루트 3 곱하시게 되면 1 되겠습니다. 유리화를 위해서 루트 3을 한 번만 더 곱합시다. 그럼 얘는 9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요 AB가 6이고요. BC가 8이라고 하네. 자, 잘 보시면은 지금 M이 지금 중점이라고 나와 있고 N도 중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 마주치는 요러한 점을 뭐라고 했는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을 건데 요걸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P라고 적어놨어요. 아마 G라고 적었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셨을 것 같아요. 자,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의 특징은 2대1 이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2대1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아마 기억이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3배의 AP가 2배의 AM이다. 이건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은 AP 대 AM의 비율이 2대 3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AP가 몇 칸이야? 2칸일 때 AM은 3칸이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BN은 루트 21이다. BN에서 물어봤는데 BN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교하잖아? 그럼 여기도 직각일 거야. 그치? 따라서 나는 요렇게 이어서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볼 건데 여기서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삼각형이 무엇을 지금 공유하고 있니? 높이를 공유하고 있잖아. 높이를 공유하니까 피타고라스를 쓰기 딱 좋다고. 그치?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뺀 것이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뺀 것과 똑같을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8의 절반 4가 되고요. 여기 길이를 이제 편의상 2K라고 할까요? 됐니? 여기는 얼마일까? 6의 절반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3이 되시고요. 여기는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높이의 제곱은 16-4K의 제곱이기도 하지만 그죠?
9-k의 제곱이기도 해요. 됐니? 마이너스 4k 제곱을 넘기면 3k 제곱이 되시고요. 얘가 7과 같습니다. 따라서 k 제곱은 3분의 7이 되고 k는 루트 씌우게 되면 루트 3분의 루트 7 유리화 하시게 되면 3분의 루트 21이 되겠네요. 됐니? 3분의 루트 21은 몇 배가 될까? 3k니까 3배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21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디귿에서 물어봤는데 무게중심이 나와 있으면 요거 아셔야 돼요. 무게중심이 딱 있다 라고 하면은 딱 세 꼭지점까지 이었을 때 요 넓이와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기 때문에 하나 넓이 잘 구하신 다음에 몇 배 하시면 돼요? 3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나 우선은 요 넓이를 구할 건데 요 넓이를 구하려면은 요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몇 배 하시면 돼요? 2배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또 몇 배를 할 거야? 또 3배를 할 거야. 결과적으로 이거에 몇 배를 하시면 될까요? 6배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K를 알기 때문에 K가 3분의 루트 21인 거 아니까 이 2K의 길이는 알아. 2K의 길이는 3분의 2 루트 21일 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는 아까 요 길이의 제곱을 구했어요. 요 길이의 제곱은 16-4K 제곱이기도 하지만 9-K 제곱이기도 하죠. 요거를 좀 따라갈게요. 따라가시면은 대입합시다. 9-K 제곱 얘 제곱하시게 되면 9분의 21이거든요. 여기에 루트를 쓰게 되면 아마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루트 9분의 81에서 21을 빼시면 60이 되시고요. 각각 루트를 씌우게 되면 3분의 2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됐지? 따라서 요 길이가 3분의 2 루트 15가 돼요. 됐니? 자 그러면은 요 넓이 구해봅시다. 요 넓이는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루트 21 곱하기 3분의 2 루트 1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2랑 2가 약분되니까 9분의 2 루트 21 곱하기 15인데 계산하시게 되면 315가 나오시고요. 요 315는 35의 9배이기 때문에 3의 제곱에서 3을 밖으로 빼면 6 루트 35가 분자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한 번 더 약분할까요? 3분의 2 루트 35야. 됐죠? 근데 이거의 몇 배가 돼야 돼? 6배가 돼야 된다고요. 이 넓이의 6배가 전체 넓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6배만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6배를 하시게 되면은 6의 3분의 2 곱하시면 얼마예요? 4죠. 따라서 4루트 35가 되겠네.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 고르시면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마무리 짓고요. 자 주관식으로 넘어갈게요. 주관식 2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번 보시면 AD와 AE가 똑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E와 EB가 똑같으니까 이 두 칸 값만큼 똑같이 두 칸을 가겠죠. 그치? 마찬가지로 AF와 FG가 똑같아. 요렇게 똑같아. 그 다음에 AG와 GC가 똑같으니까 두 칸을 간 만큼 또 두 칸을 가시면 돼요. 지금 이 말로 미루어 보았을 때 D와 F는 AE의 중점, AG의 중점이기 때문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E와 G 역시 AB의 중점이고 AC의 중점일 것이므로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EG와 BC는 평행을 하겠다. 평행을 한다는 얘기는 닮음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 보시면은 요 사각형 넓이가 24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너무너무 쉽죠. 왜냐하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가 얘가 될까? 4배가. 왜냐면 닮은 비가 1대2이기 때문에 넓이의 비는 1대4일 거라고요. 그럼 이거의 4배가 요만큼이라면은 요 24에 해당하는 요만큼은 요 삼각형의 3배가 되겠죠. 따라서 요 삼각형은 8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 이유에서 요 32에 3배를 한 96이 밑에 있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전체 ABC의 넓이는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8 더하기 24 더하기 96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20에다가 8을 더하니까 정답은 128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27번은 지금 y는 ax제곱이라는 요 이차함수 위에 p,3과 q,3 대칭이기 때문에 굳이 pq를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기가 q면 여기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q가 되겠죠. 대칭점입니다. y축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c랑 d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각형 ABCD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자연수 A. 자, 그러면 넓이가 지금 최대가 돼야 되는데 딱 봐도 대칭에 의해서 등변사들이 꼴이기 때문에 우선은 좌표화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길이는 q고 마이너스 q니까 2q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만큼의 길이는 2가 되겠죠. 높이 같은 경우에는 y좌표의 차기 때문에 3에서 마이너스 1 빼게 되면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넓이가 자연수가 돼야 돼.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2q 더하기 2에다가 높이는 4가 되고요. 나머지가 2로 나누니까 2분의 1을 곱하시면 계산하시게 되면 요거 2q 더하기 2의 2분의 1배가 뭐가 되니? q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q 플러스 1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넓이가 자연수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지금 보시면은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a의 정체를 잠깐만 볼까? a는요. q, 3을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은 a 곱하기 q의 제곱이 뭐가 되니? a 곱하기 q의 제곱이 3입니다. 따라서 a는 q의 제곱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지금 a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q를 최대한 낮춰야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q를 최대한 낮추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q 플러스 1 곱하기 4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q 플러스 1이 4분의 자연수꼴이면 되지 않을까? 이해되셨어요? 4에다가 4분의 자연수꼴을 곱하게 되면 자연수가 될 테니까. 됐죠? 따라서 q 플러스 1이 4분의 n이니까 q는 4분의 n 마이너스 1꼴이면 참 좋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요게 지금 q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q는 기본적으로 1사분면의 위에 있는 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n에 들어갈 수 있는 최초의 n값이 뭐가 될까? 5가 되겠죠? 하나하나 대입해 보시면 돼요. n에 5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 q가 얼마가 돼? 4분의 1이 돼요. 그럼 그때 a 값은 뭐가 될까? 4분의 1의 제곱은 16분의 1이고요. 16분의 1로 나눴다는 얘기는 16배를 한 거야. 따라서 3에다가 16배를 하시게 되면은 48.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48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 보시면요. 여기 지금 길이가 덜 써 있는데 여기 30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각을 x라고 하고요. sin 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마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볼 거냐 하면은 아이고. 우선은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지금 보이네.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보이니까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외심이거든요. 다시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외심이야. 왜냐하면은 요걸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얘가 지름이니까 얘가 바로 지름의 바로 중점, 바로 원의 중심이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걸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사실 요 x가 굉장히 위치가 불안정해요. 따라서 난 얘를 어떻게든 옮겨서 직각삼각형화 시켜서 직각삼각형에 딱 껴들어갈 수 있게끔 x를 만들어서 사인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길이를 다 나타낼 건데 여기 지금 16과 30이 보이는데 2로 약분을 하게 되면 8대 15거든요. 8대 15대 17. 다시 8대 15대 17. 따라서 16, 30이면 요만큼은 34가 되겠습니다. 14를 절반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될까? 그렇죠. 17, 17 되겠지? 17, 17. 자, 그런데 요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도 17이야. 왜냐하면은 요 m이 외심이기 때문에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을 거거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 m이 중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얘가 16이면은 여기는 얼마가 될까?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아마 제가 안 적어놨는데 요거 nd의 길이가 9가 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9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금
m과 n이 중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수직인 것이고. 됐죠? 자, 그러면 끝났네. 왜냐면은 8 더하기 9가 공교롭게도 또 17이야. 따라서 원을 그리게 되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얘와 얘가 모두 하나의 원 위에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원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얘라면은 사실 얘도 마찬가지거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x는 얘랑 똑같네. 이해되셨죠? 따라서 sin x의 값은 34분의 16을 하면 정답이 되겠죠? 34분의 16을 약분하시게 되면은 17분의 8이고요. 문제에서는 분모와 분자를 더하라고 한 것 같은데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칠판 정리하고 마지막 29번과 30번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마지막 문제죠. 29번과 30번 문제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보시면은 제가 써놨긴 했는데 문제를 못 외울 것 같아서 좀 보면서 할게요. 지금 좌표 평면의 꼭지점이 점 A로 일치한다고 하니까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우선 얘보다 확실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는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0,0과 2,0을 끊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겼을 거야. 맞죠? 따라서 꼭지점 말이 꼬이네. 꼭지점 좌표는 0과 2의 정중앙이기 때문에 1,1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그 1,1이 얘도 꼭지점 좌표가 1,1이래.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꼭지점 좌표로 하는데 아마 문제를 보시면 A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y절편을 b라고 한대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 y절편을 b라고 하니까 요 점을 b라고 하고 아마 문제를 보시면 점 b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마주치는 b가 아닌 요 다른 점을 c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꼭지점 좌표가 a일 때 a와 c를 또 한번 연결했을 거야. 문제를 읽어보시면. 연결을 했을 때 또 마주치는 점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지? 원점처럼 보이지만 원점 아니에요. 요 점을 D라 하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삼각형 BDC의 넓이가 12라는 거야. 아, BDC면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네. 아, 다행히 직각삼각형이다. 구하기 이상한 삼각형은 아니기 때문에 좌표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점이 우선은 1,1이야. 1,1. 굉장히 큰 힌트죠. 1,1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A에 x-1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 A만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B라고 나와 있는데 y절편은 여기 x에다 누굴 집어넣은 걸까? 0을 집어넣은 거죠. 따라서 요 B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굳이 쓰자면 0,C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대로 왔을 때 X좌표가 유지가 되니 Y좌표가 유지가 되니 Y좌표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점 C의 Y좌표도 C가 되고요. X좌표 같은 경우에는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얘랑 얘가 똑같을 테니까 얼마가 될까? 2가 되겠죠. 2,C가 될 거야. 됐니? 따라서 어쨌거나 요 길이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 그러면은 여기만 구하면 되는데 넓이가 1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2에다가 얼마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야 12가 될까? 그럼 여기가 12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2 곱하기 12가 24가 되고 그거의 절반 값이 바로 12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지금 직각삼각형의 가로와 세로가 나왔는데 사실 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준 거거든. 왜냐하면은 기울기를 준 거잖아.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죠. 얘가 2일 때 12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얘는 y는 6에 그냥 6x 쓰신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돼야 돼요. 그럼 얼마를 빼면 되니? 마이너스 5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y는 6x 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위에 누가 있니? 2,c가 있죠?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y에 c 집어넣으시고 x에 6을 집어넣으시면은 c 값이 얼마 나오니? c가 7이 나와요. 그럼 끝났다. 끝났죠. 왜냐하면은 요거 전개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전개하시게 되면은 a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x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1 될 거예요. 그치? 따라서 지금 a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게 지금 c잖아. 그런데 c가 7이 나왔어. 얘가 a 플러스 1이라고요. 따라서 a가 얼마가 나와? a가 6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b는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2a랑 똑같아요. 그치?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a랑 똑같기 때문에 6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따라서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 a의 2배는 12이 되고요. b가 마이너스 12니까 빼시면 또 12가 되겠죠. 플러스 12. 그다음에 c는 얼마가 되니? 7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시면은 31이 정답이 되겠네. 이해되셨죠? 답은 그래서 31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0번 넘어갈게요. 자, 30번을 보니까 지금 이등변 삼각형 나와 있고요. 25, 25, 30입니다. 25, 25, 30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려서 중점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B에서도 AC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요 점을 E, 요 점을 D라고 합시다. D2를 지름으로 하는 또 하나의 원을 그렸을 때 마주치는 교점들을 F랑 G라고 한대요. 문제는 뭘 물어보는 것이냐? 요 GF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GFC. 되셨죠? 우선은 눈에 띄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건 얘야. 지금 D가 중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무조건 외심이거든요. 따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15라면은요. 30의 절반이니까 그지? 여기도 얼마가 될까? 15가 되겠죠? 더불어서 여기도 얼마가 될까?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30이야. 여기 길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길이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요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을 해도 되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을 하셔도 괜찮아요. 따라서 2분의 1은 어차피 약분이 될 거니까 밑변을 30으로 봤을 때는 높이가 얼마가 되나요? 요게 되는데 요거 25, 15, 20입니다. 5대 3대 4기 때문에 20. 얘가 결국은 25 곱하기 높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얘 계산하시게 되면은 600을 25로 나누시니까 이 네모값이 24가 나와요. 그 얘기는 요 길이가 지금 얼마란 얘기야? 2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얘가 30이고 24네. 또 5대 4대 3이 되지 않겠니?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8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어디를 구했냐면은 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거예요. 자, 제가 왜 구했을까요? 사실은 닮음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요게 보이면 참 좋았을 것 같아.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다라는 걸 좀 이용을 하면 간편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왜 닮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우선은 요각을 공유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각이 하나가 같은 걸 보여주면 되는데 잘 보시면 지금 요 사각형 보이니? 요 사각형이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됩니다. 따라서 요 각을 내가 만약에 X라고 하면 잘 안 보일까? 요 각을 X라고 하면 여기는 180도 빼기 X가 돼요.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되니? X가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아, 그러면 동그라미랑 X 보이세요? 큰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랑 X 보이니? 따라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았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무슨 삼각형일까? 이등변 삼각형일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15, 15. 동그라미 X가 지금 15고요. X와 모르는 각이 15야. 그러면은 동그라미 X가 여기거든. 그리고 X와 모르는 각 여기거든. 얘와 얘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요거랑 닮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됐니? 따라서 나는 얘든 하나만 잘 알면은 닮은 비에 의해서 이것까지 구할 수 있겠다. 이해되셨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다고요. 그치? 왜냐하면은 각을 공유하고 있고 얘도 지금 요거랑 요게 이등변 똑같고요. 여기 동그라미일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동그라미면은 얘가 동그라미니까 여기도 동그라미일 거라고요. 따라서 각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AA 닮음이기 때문에 하나만 잘 구하면은 끝나는 문제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충분히 파악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우선은
한 변의 길이만 잘 알면 되는데. 그죠? 지금 나 여기랑 여기를 이어볼 건데 그러면 얘가 이게 원에 지금 딱 접하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90도거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삼각형 보이니?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내가 이게 18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셨죠? 봐봐. 얘가 18이야. 근데 보세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았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25고 15고 미안. 얘가 20이고 15야. 따라서 5대 4대 3이야. 그러면 5대 4대 3이겠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FC의 길이는 18에다가 5대 4대 3이니까 5분의 3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 5분의 54가 나오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5분의 54가 나오면은 여기가 5분의 54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뭐 구하는 거니? 근데 분모분자의 합이구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0인데 30이 5분의 54로 갈 때 25는 어디로 가겠는가? 그것만 구하시면 돼요. 이거 x로 두겠습니다. 자, 비례식으로 풀게요. 자, 30일 때 얘가 5분의 54로 줄었어. 그러면은 25는 어디로 가겠는가? x. 됐니? 자, 내항의 곱을 하시게 되면은 5분의 54와 25의 곱은요. 약분되니까 270이 되고요. 얘가 30x가 된다고. 따라서 x가 얼마가 되니? 9가 되겠습니다. x가 9니까 여기가 9면 자동으로 9가 되겠네. 따라서 끝났네. 둘레의 길이는 9가 2개에다가 5분의 54만 더하시면 돼요. 됐니? 따라서 5분의 18은 올라오시게 되면 90이 되고요. 거기에 54를 더하니까 5분의 144가 되나? 분모분자 합하게 되면 정답은 14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사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다는 아이디어는 많이 쓰여요. 원래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그래서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똑같다 뭐 이런 공식도 많이 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식이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삭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닮음은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좀 파악을 잘 해두시면은 아마 이거 해설 엄청 길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공부하니?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해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이제 2학년 시험 해설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